네. 오늘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번 주 내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즐거운 랠리를 즐기셨다면은 올해 들어 가장 힘든 나날이 바로 이번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일 기준으로 낙폭도 상당히 좀 깊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희망을 찾아보기도 힘든 모습인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지금 현재 좀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종목 고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12시 징스타파 출발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하나 싶었고 또 10시 구간대에서는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보통 신용 물량이 정리되는 게 이쯤 오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10시 구간 지나고 나서 11시는 좀 괜찮다 싶었는데 다시금 12시 구간 들어서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좀 밀려나는 흐름 보이고 있고 어제 장에서 좀 우려를 낳았던 코스닥 오늘도 깊게 밀려납니다. 현재는 4.62% 하락, 670선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장 초반에 삼성전자 화력으로 인해서 좀 낙폭이 제한적이던 코스피 지수도 현재는 좀 크게 밀려납니다. 현재 낙폭은 1.6%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924선 연저점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200개가 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한 10분의 9죠. 10분의 9. 10개 중에 9개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한 개의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들은요,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남의 얘기니까 쉽지 쉬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 분위기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고민 해결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죠.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로 전화를 주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밥상을 꾸려드리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2128-3388번 전화기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종목 진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토마토TV 생방송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게시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모실 분들 그리고 또 이 종목 진단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 포트폴리오 밥상 차리는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의 이 박준현 운용님 잠시 후 스튜디오 모실 거고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 한교수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사실 굉장히 힘든 장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뭔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얘기 아무래도 지금 기사도 보면은요 상당히 좀 듣기만 해도 움츠러드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기사 제목에도 뭐 쇼크, 급락, 폭락, 뭐 위기설 뭐 이런 단어들 상당히 좀 많죠. 오늘 장에서 특히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코스닥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3% 밀려나면서 700선을 이탈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돼줬던 그 7, 행운의 7이라는 라인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낙폭이 조금 더 가파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3거래를 연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다 할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10% 가까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특히나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한가 이 제한폭이 변경되면서 첫 번째 맞는 급락이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닥 추세 이탈했다는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그리고 반등의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향후의 전망, 이 코스닥
예전에 저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면서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 상태로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또 최악의 시나리오 이러다가 600까지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그 근거와 함께 달아주시면 이 시간에 또 활발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오신 분들 있어서요. 종목 진단으로 먼저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8510님께서 K사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K사인은 저희 토마토TV 추천주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좀 다뤄졌던 종목이고요. 그동안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3,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예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매일 음봉을 기록하며 추세가 거의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한규수 전문가님, K사인 어떻게 보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되셨나요? 네, 지금 K사인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3,200원에 지금 사셨습니다. 연일 좀 밀려나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지금 전문가님 연결되셨나요? 네, 지금 잠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최근의 주가 흐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은 여러 차례 좀 추천이 나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관심 깊게 봤던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 확인하고 계신데 올해 연초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네요. 그러다가 벌써 보니까 한 5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거의 위쪽에서 현재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수급도 다소 좀 부진하고요. 하지만 또 외국인 어제는 샀네요. 오늘 장에서는 현재 6% 정도 하락 2,800원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줍니다. 대책 세워보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한규수입니다. 자, K사인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K사인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K사인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K사인의 주가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K사인 자체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인 어떤 지수의 그 조정의 폭이 좀 과도하고 저는 최후로 코스닥 지수 650선 정도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것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종목군들, 코스닥 종목군들, 거래소 종목도 투매까지 나설 만한 그런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K사인 같은 종목군들도 현 구간에서는, 이제 투매까지 나설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K사인의 주가가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주가가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어떤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그런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럴 만한 단계의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밀집대 하단에서 지금 하락세가 멈추고 있죠. 과거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2,700~800원 선에서 중간 바닥을 다졌던 종목이고 그리고 주가가 그 2,700~800원 선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단기적이나마 짧은 반등 정도가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기술적인 반등의 폭은 3,000원에서 3,100원 정도까지 소폭의 반등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반등세가 나올 때는 반등에서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하신 전략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코스닥의 추세 이탈과 관련해서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봐야 할까? 물론 앞서서 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오늘 시장 대응에 대해서도 대체로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스캘퍼님께서는 일단은 투매 오늘 한번 오고 그리고 아직은 좀 관망을 하고 계시다고 원래 이 3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3번에 걸친 이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대응을 해볼 것이다 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좀 보니까 그 밖에도 미래중년군화님, 떡볶이님도 오늘 오셨고요. 미션님께서도 섣불리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긴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점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분들 할 것 없이 정말 멘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더 넘어가 볼게요. 오늘 지금 신청 들어온 종목들도 아마 급락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제약품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6819번님 전화 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6,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이네요. 지수 밀려나는 것과 비슷하게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6,200원이면은 완전히 고점은 아닌데 그래도 좀 손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본 뭐 K사인이나 국제약품이나 일봉이 영 우울하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한기수 전문가님. 네, 국제약품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지금은 이제 종목보다는 지수 쪽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충분하게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권에 접어들 때 코스닥 지수도 안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반등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지수의 하락세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 지수가 단기 이제 650선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지수가 충분히 안정되는 것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약품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장세가 약세권이기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도 하락세가 멈추고 다소간에 이제 반등의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렇게 낙폭이 컸던 장세에서 종목군들은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덩달아서 도매금으로 떨어졌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약품은 그렇게 이제 기업 가치라든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는 측면이고 또 제약주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많이 빠져서 단기 짧은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국제약품의 개인적인 어떤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게 반등할 만한 그런 종목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약품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매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내지는 조만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대체로 단기적으로 저는 뭐 반등이 나게 되면 5,200~300원에서 최대 5,500원 정도까지 그 정도의 반등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고요. 국제약품이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5,000에서 5,500원 사이까지 반등하게 되면 시장 자체는 거의 저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과감하게 국제약품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정리하시고 낙폭과했던 여타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과감하게 옮겨가는 전략을 펼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보유, 그러나 반등 시 5,000원 상단에서는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으로 가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어이가 없는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놀라고 막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망연자실하죠. 오늘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하다가 처음에는 막 공포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약간 유체이탈된 느낌? 제3자 시점에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지금 23님께서는 시원하게 잘도 빠진다라고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미션님 말씀처럼 시장이 좀 끝을 모르고 밀려납니다. 이번 주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과연 이 가운데서 또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진단해 드리고요. 시장 분위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망가지다 보면은 전문가님이나 뭐 지점에 계신 분들이나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어떤가요? 주변 분위기요? 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운영력들이라든가 이제 증권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처럼 시장 전망하기 힘들다. 전망대로 정말 안 움직이고 그래도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좀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혀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아닌데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 휴지 조각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사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크게 문제가 없다 한다면 오늘처럼 주가 하락한 국면 속에서는 그래도 너무 시장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한 발 좀 물러서서 좀 더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너무 단기적인 쪽으로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작년도에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올해 아마 기업들의 배당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 금리가 1.5% 정도가 좀 되는데 거의 2%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랬던 관점에서 어려울 때 기업 내용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기업 실적들이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네.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증가세거든요. 그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4% 넘게 좀 증가 좀 된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은 또 최근에 주가가 오늘 단기간 급락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3월달 지수도 거의 3월달까지 내려온 것 같고 그 네. 초기 단계까지 내려왔다는 관점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이 거의 5%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95% 밀려나면서 665선 부근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월, 화, 수 하락하면서 한 주 동안에 앞서서 이 3거래일 정도 빠진 게 8.94% 정도 되거든요. 주간 기준으로도 장대 음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1,200억 원의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최근 1년 내 가장 큰 매물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2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은 서서히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바닥은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코스닥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지선이 한꺼번에 붕괴가 됐습니다. 직전 접점과 그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꺾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연초 이후에 장기 이동 평균선 700선이었었는데 어제 약간 살짝 이탈했고 오늘 장대 음봉과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의 하락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날라온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에 따른 신흥시장의 불안감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또 불안 국면 속에서 가장 취약한 게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입니다. 그 부분이 개인 투자가들 위주로 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중소형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악화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수급적으로 그래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까지 거의 한 11연속인가요? 매수세가 유지가 좀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투신권까지 매도세로 전환이 좀 되면서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 자체가 더 수급적인 여기다 주가 좀 빠지니까 또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죠.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과다하게 좀 빠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 회복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 심리 투자 심리 불안에 따른 더 과매도 국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증시 경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매는 함께 동참하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매는 일단 관망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일 전부터 주가 빠졌지만 어제부터 투매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3%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오늘 5% 가까이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앵커님이 이제 8%라고 했지만 고점 750포인트 8월 11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단기간에 지금 보니까 딱 11% 빠졌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빠지면 12% 정도 빠졌을 것 같은데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2,000포인트가 1,800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단기간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런 어떤 부분도 연결되기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투매는 일단 관망을 하겠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일 세 번째 투매가 나온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저점이 마지막 저점이 65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66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빠질 시점에서는 주식을 현금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문제 빠진 종목들은 좀 수급이랑 문제는 좀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더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 한다면 65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앞서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스캘퍼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락 3파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좀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좀 비슷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려면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상승 추세 혹은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죠. 낙폭 증시의 상에서 낙폭 가된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만큼 큰 호재는 없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어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ADR 지표하고 20일 이격도가 있는데요. 특히 20일 이격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6월 달에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478포인트 정도까지, 코스닥 시장이 네. 478포인트 정도까지 빠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기술적 지표상으로 현재 지금 20일 이격도가 아마 93 아래 레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근래 1년 이후로서는 단기간에 가장 낙폭이 큰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다는 관점에서 이 지표 자체는 거의 실명성이 있습니다. 내일 많이 빠지면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의 단기간의 기술적 지표상으로 단기 과매도 국면 이미 진입해 있고 빠진다는 그런 또 국면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단기 반등이 임박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이제 거의 좀 바닥에 가까워왔다. 지금이 좀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의견 좀 나온 것 같은데요. 65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트기 전이 가장 좀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 동틀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한껏 몸을 낮추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막 많은 분들이 뭐 두통약도 필요하신 것 같고 소화제도 필요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짜증 유발 증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고민도 들어볼게요. 지금 시청자분 대기하고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려우시죠? 네. 네. 시장 대응하실 때 뭐가 가장 고민되세요? 그래 좋다고 해서 저도 조금 공부하고 해가지고 샀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럼 종목들 어느 정도씩 빠졌는지 지금 현재 상황 좀 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하고요. 매수가 비중 쭉 알려주세요. DHP 코리아 네. 한 20%, 네. 휴메딕스 25%, 알테오젠 25%, 제닉 10%.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가 제약바이오 쪽하고 화장품 쪽으로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종목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에 쏠리게 된 건가요? 아니 여기 토마토 쪽에서 추천도 하고 이래가지고 샀죠. 그러셨군요. 이 종목들 매수하신 시기는 좀 어느 정도 되세요? 그 DHP 코리아는 그때 설 구정 전에 여기 특집으로 네. 저 토마토 이쪽에서 특집으로 해가지고 구정 전에 그럼 한 2월쯤 되겠네요? 네네네. 그때 오래 들고 계셨군요. 네, 구정 지나고 나서 16,000 얼마 그때 사고 좀 내려가서 추가하고 뭐 하여튼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휴메딕스나 알테오젠은요? 그것도 여기서 추천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아니 그래 이제 뭐 DHP 코리아 같은 것도 뭐 인공 눈물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샀고 뭐 휴메딕스도 뭐 이렇게 필러 그렇게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너무 좀 손실이 많아서 기다리면 다시 올 건지 아니면은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정보들도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밥상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운효영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예, 한마디로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을 보고 사셨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네. 소문 보고 사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쵸. 소문 따라서 이게 한마디로 이 포트에 우리 시청자 포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자체쯤에 우리가 먹을 것 없다 하지 않습니까? 다 소문만 듣고 좋다 그러니까 따라 샀는데 결국은
꼭대기에 서가지고 먹을 것 없는 밥상. 아이고. 예,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것 없는 밥상이다. 그렇게 한 줄 평을 일단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속이 없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DH코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포트네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들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DHP 코리아는 그래도 우리 포트 중에서 네 종목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장성과 관련된 그쪽에 집중된 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우리 시청자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절매 쉽지 않고 또 길게 보고 매매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이 포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자장면. 안정적인 종목이다. 실적 자체가 그렇던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장면은 뭐 다른 뭐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네. 후식으로라도 먹어야 되는 게 자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DHP 코리아를 일단 좀 봐봤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자장면을 놓는 종목은요.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놔주시더라고요. DHP 코리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제약 업종 자체가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그것도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DHP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일회용 저만제 쪽에 국내 어떤 최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일회용 저만제 시장 자체가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또 스마트폰 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눈 쪽에 어떤 안과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던 부분에다가 또 국내 쪽에 나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이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때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3천당 제약으로 이제 인수가 좀 된 이후에 어떤 충분히 3천당 제약과 함께 해외 쪽에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실적 거의 뭐 무난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작년보다 한 15% 20% 정도 증가되는 실적 그걸 감안한다. 올해 증권사에서 영업이익을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달성이 무난하게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예상치대로 증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주가가 조금 높은 수준에 샀습니다. 14,700, 15,000원 정도 수준 사셨는데 제 보기에는 12,000원 정도 사가지고 16,000원 정도에 팔아야 되는 주식입니다. 올해로 본다 한다면 내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17,000, 8,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즉 올해는 주가가 좀 약간 그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싼 수준은 아니지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가져가면 이 종목은 손실 볼 주식은 아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여유가 있으시면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예상했던 주당 EPS 자체가 거의 800원 정도 나이입니다. 800원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해서 한 22배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20배에서 20배 접근할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16,000원 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 내외 정도 주가 지금 12,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회사고 재무 내용도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주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손절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에서 목표 가격만 15,000원 내외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원금 수준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목이죠. 휴메딕스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종목 가운데 오늘 낙폭이 좀 상당히 깊게 나옵니다. 휴메딕스.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휴메딕스도 어떤 DHP 코리아 형태인데 제약 업종이고 네. 실적도 괜찮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주가 좀 많이 빠졌지만 안정성 있는 상대적으로 있어 보이는 거고 나중에 좀 재료가 실적이 반영된다 한다면 그래도 좀 주가 부각될 수 있는 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양자한피를 좀 비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여기에다가 약간의 좀 메리트를 함께 반영한 메뉴 선택인 것 같거든요. 휴메딕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산 이제 국내 그 관절염 치료제 1위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23%고 예상했던 성장 모멘텀은 이제 자체 개발한 휠러라는 어떤 상품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죠. 제2의 어떤 메디톡스로 좀 부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예사가 공모 가격이 한 28,000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지만 보니까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사도 충분히 올해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한 11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43% 가까이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즉 예산은 그렇던 부분, 필러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미용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해외 어떤 필러보다 예사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30% 정도 싸다는 그런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매출액 증가된다 한다면 다른 여타 제약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국내 제약 회사들이
5%에서 10% 정도 내외 정도 성장인데 예산은 충분히 영업이익 상황에서보다 올해 40% 증가된 수치로 봐서는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겠는가. 시장에서도 현재 관절염 치료제가 연평균 19%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필러 부분의 성장은 뭐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부분이 네. 성장을 이끌어준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좀 더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주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현재 지금 메디톡스가 PER이 지금 50배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 중소형 회사인데 PER 올해 주당 순이익 자체가 지금 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6, 7만 원대 본다는데 60배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내년도 가게 되면 30배, 40배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내년도 성장 기대감을 반영한다 한다면 충분히 최근에 고점인 10만 원대 이상이었었는데 그 근처까지 내년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일단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목표 가격을 한 7만 8천 원 정도 내외 정도가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봐서는 7만 8천 원 PER이 70배 되는 수준입니다. 7만 8천 원 정도 내외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를 보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상반기에 좋다가 하반기에 서서히 밀려나는데 일부 뭐 레포트나 이런 부분 보니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좋아지기는 하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그 속도를 맞춰가면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한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꼽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실적은 증가가 되는 종목들은 조금 전에 했다시피 너무 이제 빠르게 샀다는 거죠. 너무 앞서서 너무 과다하게 앞서서 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그 종목은 시간이 문제일 뿐 이제 1년, 2년 정도 가면 가져가도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적자 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주식들은 그 기업 자체가 바이오 기업 자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개발 자체가 늦어진다든가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그 적자 부분을 재무내역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 못하면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영원히 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회복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다만 이런 어떤 휴메딕스라든가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약업종의 어떤 튼튼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업 부분 자체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좀 더 빠르게 증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안정성을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지나친 성장 모멘텀보다는 어느 정도 제약업종에서 안정적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할 수 있는 DHP 코리아라든가 휴메딕스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겠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긴 좋은데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다소 좀 부담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조금 전에 가격 좀 말씀드렸는데 목표 가격은 7만 8천 원이고 네. 일단은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에 6만 원 정도로 손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어찌 보면 좀 제약바이오 큰 틀에서 좀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세 종목이 있는데 약간은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한쪽은 좀 안구질환, 그리고 한쪽은 관절염 치료제나 미용 쪽으로도 묶이는 필러,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알테오제는 또 바이오 시밀러 쪽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정부에서 막 국가 어떻게 그 기술 특허 쪽인가 거기서 막 그 특혜 상장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실적은 없는데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는 내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던 때문에 기술 특약으로 상장된 회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이런 기업들은 제대로 어떤 제품이 안 나오고 늦어진다 한다면 상당 기간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돈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도 주주들한테 증자라든가 그렇다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측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예사 성장 모멘텀은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예사 성장 모멘텀인 것 같아요. 일부 바이오 시밀러 쪽에 4개 정도가 현재 지금 제품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플러스 요인 자체는 성장 호르몬에 대한 바이오 베타에 대한 부분이 예사 성장 동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사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적자 전환했다는 거죠. 적자가 시장에서는 흑자 그래도 기본에 있던 바이오 시밀러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줄 알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된 부분 자체가 적자가 진행이 됐다. 네. 그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가 제품으로 나오고 또 그 예사 성장 호르몬 관련된 이 부분이 가시화되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2016년 정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실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모멘텀보다는 억석가리기지 않습니까? 모멘텀도 괜찮고 실적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반등 국면 속에서 빠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알테오전 자체는 일단은 2분기 시작이 적자가 났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성장 모멘텀 자체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가야지 모멘텀이 부각된다는 관점에서 일단 네. 반등폭이 제한적이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보유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약하다는 관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42,000원 정도 내에서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45,000원대 사셨는데 42,000원 정도를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를 보시고 선절 가격 대신 최근에 저점 라인 31,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식탁에서도 가장 맛없는 예. 젓가락 가지 않는 일단은 음식이겠네요. 반등 시 바로 매도가 아니라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딤샘 딤섬에, 정도. 네. 이렇게 또 알테오젠 짚어봤습니다. 다른 이 휴메딕스나 DHP 코리아는 그래도 좀 실적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제닉인데요. 네. 제닉은 어떤 음식이 될까요? 일단 제닉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 자체는 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당장 네.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반등 시점에서 지나치게 지금 성장 종목들이 많이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아마 포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반등 시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은 일단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딤섬으로 좀 비교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은 2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폭 자체가 아주 미미하다. 예상치 부진한 실적이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액 증가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거의 특히 이제 예사의 모멘텀은 중국 법인에 대한 마스크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법인 매출액이 29억입니다. 거의 미미하죠. 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기대치는 좀 증가가 좀 됐지만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개선 속도가 느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기부터는 시장에서는 홈쇼핑 매출액이 부분이 정상화 좀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국내라든가 중국 쪽에 어떤 ODM 매출이 좀 활발히 진행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상당히 더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PER이 지금 한 40배에서 50배 정도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마스크팩 자체가 크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어떤 기업들과 코스맥스라든가 그런 어떤 한국 콜마라든가 그들 기업들과 같이 비교 PER 40배, 50배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현재 지금 800원대 정도 내외인데 2분기 시작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700원 정도, 700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현재 주가는 빠졌지만 상당히 주가 수준 자체는 높은 수준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조금 좀 낮게 잡아서 36,000원 정도 내외 정도 있을 일단 길적 반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절 가격도 아마 26,000원 정도 내외 정도를 선절 가격으로 보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혹은 이 화장품주들로 구성을 해놓고 아니야 이들 종목들이 한 차례 크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종목들이 아니야 라면서 다소 미련으로 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일정 반등은 나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어제부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코스피 시장도 함께 빠지고 있지만은 국내 수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반기 내에 코스닥 시장이 주도를 했고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주가 조정 자체가 이제 코스닥 시장 끝났고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장이 되돌아가더라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쏠릴 거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그게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가장 제가 보기 위험한 쪽입니다. 근데 현재로 보면 코스피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수출주들의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상대적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들 기업들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살아나는 쪽은 아니거든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약간 단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이쪽은 위험하니까 피해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 일정 수준의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들 기업의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부진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들 수출주들이 대외적인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내수주 중심과 코스닥 시장 일정 수준의 반등이 나와야지 코스피 시장의 또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주라든가 일부 조선주 낙폭 과대 종목도 상대적으로 반등을 좀 하면서 완만하게 함께 상승하는 그런 장이 나와야지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빠졌고 코스닥 시장도 빠졌지만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미 관련 종목도 주가 충분히 많이 빠졌던
상세도 종목도 가격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수정 레시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좀 많으시는데 지나치게 뭐 성장주 쪽에 집중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목소리를 약간 좀 애띠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실수한 건가요? 네. 예, 일단 좀 너무 좀 썰려 있다. 뭐 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든 젊으신 분들 이렇게 특징 속에 썰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장해서 썰려 있기 때문에 한 두 종목 정도는 전익이라든가 알테오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 나오게 되면 좀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방어적인 종목으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축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주단 운영위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한상 차려봤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더 맛있는 밥상 기대하면서 저희가 가격 전략 다시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죠. DHP 코리아입니다. 보유 의견에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처예요. 15,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 의견입니다. 휴메딕스도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보유 의견에 78,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6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알테오제는요.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합니다. 2분기 적자 전환한 것이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매도 의견에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 라인은 3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제닉입니다. 보유 의견 나왔고요. 36,000원 목표 주가, 손절가는 26,000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워서요. 오늘은 좀 종목을 많이 봐드릴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학에 들어주셔서 325-8200번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게시판이나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의 종목들 쭉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중국 증시가 6%나 급락을 했었죠. 이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 미증시 급락을 상당히 좀 크게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중국 증시가 현재 마이너스권입니다. 오전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 오전장이 3% 정도의 약세로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1시간 이후에도 다시 재개될 중국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좀 신청해 주신 종목들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2048번님 전화 주셨네요. 테라세미콘입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좀 살펴보네요. 18,800원에 비중 30% 올려주셨고요. 테라세미콘 현재 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7,000원 이탈, 현재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그렇고 오늘 본 종목 가운데 일봉이 우상향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 일단 지금 빠지는 것은 시장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렇다라면은 판단하더라도 반등을 기다리는 쪽 전략이 맞겠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어요. 삼성의 협력사고, 삼성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난 한두 달쯤에 이제 모멘텀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고가가 낮아지면서, 지난 7월 달에 기록했던 저가를 이탈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가 IT 쪽에서 어떤 경쟁 강화라든가 이런 업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추세 반전을 당장에 만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데 원체 많이 빠져서 여기서 자르는 것은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인나하셨다가 19,000원 정도에는 일단은 끊어놓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세미콘이었습니다. 게시판에서도 다들 좀 지수 이렇게 빠지고 하면은 또 약간 좀 예민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장 별로 안 좋을 때 지점이 조용하고 뭐 이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런 가운데서 현금 미리 잘 준비해 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뭐 게시판에 이삭 준비하고 계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종목들 더 올라온 부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좀 전화가 오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1108번님의 원익 IPS 짚어볼게요. 테라세미콘하고 좀 비슷한 업종 내에 있는 원익 IPS.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이 종목 괜찮네요. 3% 정도 하락하면은 뭐 오늘 같은 장은 양반이죠. 이 종목 12,100원에 20% 비중으로 담고 계시고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조금씩 거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밀려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대응책을 세워주시죠. 이재유 차장님. 네. 오늘은 좀 적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그전에 지난주 좀 많이 빠졌죠. 뭐 그런 측면에서 반발을 좀 줬다가 다시 지난주 저점 권역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좀 전에 이제 테라세미콘하고 움직임 자체가 이제 뭐 차트도 그렇고 뭐 비슷해 보여요. 뭐 역시 이제 단기 과락에 따른 반등은 뭐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그 지난주에 흐름 본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장기간 하락했던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 스마트폰 품질도 뭐 일정 정도 반발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선전한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뭐 싶어서 반발과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그러나 여전히 그 흐름 자체는 어려운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0원대라면은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업황의 개선이라든가 분야 형성된다라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이 반도체 쪽도 그 해외 경쟁사에서 뭐 새로운 신제품을 내고 있는 등의 뭐 그 뉴스 플로우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이제 뭐 강력하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창출해내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제 원익 IPS도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이제 매도 이후에 재매입 타이밍을 기다린 전략이 적절하겠다. 그렇지만서도 지금은 단기로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을 걸로 판단합니다. 추가 하락이 나와서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때는 그대로 이제 흘려보내시고 반등 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두시면서 그 정도의 비중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 머릿속의 상한가님께서 인상적인 글을 남겨주셨네요.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이 어려운 말을 몸소 좀 실천하고 계신가 봐요.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일부러 좀 쉬고 계시대요. 손을 딱 떼고 HTS를 좀 멀리하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그동안 안 보던 게 보이신다고 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괜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더 엇박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이 시간에 한 차례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빙판길에서 운전을 할 때요. 더 큰 사고를 방지하고 가장 좀 좋은 대응 방법은 이 돌아가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차가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오늘같이 또 이런 빙판길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또 살짝 손을 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계속해서 좀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종목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5028번님 코리아나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지금 신청 들어온 종목 가운데 낙폭이 가장 깊어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힘들죠. 17,300원의 비중 아이고 90%를 담아주셨네요. 지금 사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17,300원이면은 거의 한 5월달 고점 부근 뭐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유 차장님? 코리아나는 뭐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원체 그동안에 그 중국과 화장품에 대한 기대로 이제 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여러 중국과 악재라든가 중국의 어떤 뭐 경기 회복에 둔화 우려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화장품주들이 다시 이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코리아나 쪽이 중국에서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수익은 뭐 굉장히 적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매수가도 굉장히 높은데 비중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다면 비중이 많고 그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못 팔아.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복구될 때까지 이렇게 한다라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복구 불능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충분히 이제 우량한 종목의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라면 가지고 있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코리아나는 시장이 불안하다거나 어떤 모멘텀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나 동종목 역시 이제 단기 급락이 너무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는 한 12,000원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그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시 매도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코리아나 현재 손실도 좀 크시고 비중도 많이 좀 담아 놓으셔서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 좀 시장에서 일부러 관심을 좀 옮겨 놓으시려고 게시판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옮겨주면서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분들도 게시판에 상당히 좀 많이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희망있네 행복님도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고난님도, 그리고 또 악발리님께서는 종목 진단 신청을 좀 해주셨는데 0097번님께서 올려주신 한국사이버결제 볼게요. 내일인가요? 삼성페이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핀테크 관련주들 좀 기대감이 있나 싶었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 관련주들도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국사이버결제는 물론 다른 쪽이기는 한데 함께 좀 핀테크로도 묶이죠. 4거래 연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7%의 하락, 35,000원권 이탈입니다. 42,000원의 비중 20% 담아주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8월 달에 사셨어도 계속해서 좀 손실만 확대되고 있는 답답한 국면이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이재우 차장님. 네. 삼성페이가 출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반발을 만들어가는, 오늘 같은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쪽인데, 경쟁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페이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장세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페이커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동종목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발빠르게 이제 고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또 대장주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4만 원대 중반대에서 3만 원대 중반까지 한 10,000원 가까이 이제 수직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기다려라.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 반등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차후의 흐름은 역시 이제 시장의 평가겠습니다. 삼성페이 이후에 어떤 페이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4만 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45,000원대까지 4만 원대 중반까지 보유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4만 원을 뚫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래도 실리지 못하고 그런 흐름이 한다라면은 4만 원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4만 원 뚫고 안착한다라면 그때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4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지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은 종목을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 좀 함께 나눠봤고요. 1시간 동안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지수가 오후장 접어들면서 낙폭을 좀 줄여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이 기대마저도 무색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밀립니다. 장중 저점 부근이고요. 660선 초반에 놓여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모로 기관이나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팔고 있고요. 기관 오늘 매물이 굉장히 크네요. 1,400억 원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렇다 할 희망을 아직까지는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앞서서 게시판에 즉석떡볶이님께서 오늘 같은 장 최고의 진단은 이 위로의 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내일장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일도 놀러오세요.